윌리의 신기한 모험. 여긴 날마다 내가 다니는 곳이야.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궁금하지 않니? 너도 나랑 함께 가보지 않을래? 어느 날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외딴 무인도였어. 내가 탔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거야. 섬에는 나와 선장의 개밖에 없었어.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걔는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들여서 말을 가르쳤어. 몇 달 동안 나는 매일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섬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 살폈어. 그러던 어느 금요일 모래밭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어. 나무 기둥에 날짜를 새겨두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확실했지. 나는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어. 바닷가를 쭉 둘러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어쩌면 내가 상상을 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난 이따금 상상을 잘하거든. 하지만 그 발자국은 진짜였어. 모래밭에 찍힌 건 틀림없이 커다란 발 모양이었지. 나는 놀라서 기절할 것만 같았어. 분명히 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거든. 너는 누구 발자국이라고 생각해? 또 어느 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보물을 찾아 나선 배에 선원이 되어 있었어. 우리는 보물이 숨겨진 섬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 배의 갑판 한가운데 사과를 채워둔 통이 있었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사과통으로 기어 들어갔어. 나는 통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지. 잠에서 깨어보니 키다리 좋은 실버가 다른 선원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선장과 그를 따르는 선원들을 따돌리고 보물을 차지하자는 거였지. 말을 마친 키다리 존 실버는 다른 선원에게 통에서 사과를 꺼내오라고 시켰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장 통에서 뛰어나와 도망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통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어느 날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한적한 시골이었어. 눈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지. 난 그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물에 젖기 싫었어. 그때 파이를 입에 물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수도사가 눈에 띄었어. 나는 그에게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 그러자 수도사는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어. 뭐라고? 꼬마 녀석이 감히 나한테 부탁을 해? 천하의 더 큰 힘에게.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화가 누그러졌는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그래, 도와주마. 딱한 사정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 몹쓸 짓이니까. 그는 옷자랑을 걷어올리고 등을 굽히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어. 내 칼이 물에 젖을 것 같으니 내 칼과 같이 들고 가마. 내가 등에 업히자 그는 첨벙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의 등에 매달렸어. 물에 절대로 빠지고 싶지 않았거든. 개울 중간으로 갈수록 물은 더 깊어졌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껄껄 웃기 시작했지. 순간 나는 몸이 점점 미끄러지는 걸 느꼈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느 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좁은 길에 서 있었어. 길을 걷다가 어떤 늙은 여자를 만났지. 안녕, 용감하게 생긴 꼬마야. 나를 좀 도와주려무나. 이 나무가 보이니? 예, 보여요. 이 나무 속은 비어 있단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둥 속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 보일 거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구멍 밑에 부식기 통이 있을 거야. 불을 붙일 때 필요한 도구를 넣는 통인데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지. 난 그게 꼭 필요하단다. 내 몸에 밧줄을 묶어줄 테니 통을 가져오렴. 네가 소리치면 다시 끌어올려주마.
나는 늙은 여자를 돕고 싶었어. 그래서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구멍 속을 내려다보았지. 아주 깊고 정말 어두운 구멍이었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부식기통을 가져오면 아주 많은 돈을 줄게. 넌 아주 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느 날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었어. 악명 높은 해적 후크 선장과 딱 마주 서 있는 거야. 한동안 우리는 서로 노려보기만 했지. 후크 선장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 이 끔찍한 꼬마 녀석! 너를 무덤으로 보내주마! 후크 선장은 칼을 움켜쥐고 내게 달려들었어. 나는 옆으로 살짝 피했어. 무시무시한 결투가 시작되었지. 우리는 온 배를 누비면서 싸웠어. 후크 선장은 커다란 강철 갈고리까지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지. 후크 선장의 갈고리와 칼이 스칠 때마다 아슬아슬했지만 나는 사뿐사뿐 춤추듯이 공격을 피했어.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결투를 멈추었어. 후크 선장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더니 화를 내며 물었어. 너는 대체 누구고 무엇이냐? 후크 선장은 나를 유령이라고 생각했나 봐.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 나는 젊음이자 기쁨이다. 나는 잘하고 싶지 않은 소년이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어느 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토끼굴처럼 어둡고 깊은 굴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어. 굴이 얼마나 깊은지 떨어지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도 있었지. 벽의 선반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 나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어. 굴러 떨어지는 게 이렇다면 앞으로는 계단에서 굴러도 아무렇지 않겠는걸?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언제쯤 끝날까? 갑자기 휙쿵 소리와 함께 나는 낙엽 더미로 떨어졌어. 하지만 다친 곳 하나 없었지. 나는 재빨리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곳은 정말 어두웠어. 내 눈이 희미한 빛에 익숙해졌을 때 귀가 아주 긴 동물이 통로 모퉁이를 돌아 달려가는 게 보였어. 그 동물은 하얀 토끼였어. 하얀 토끼가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종종걸음으로 사라진 거야. 나도 하얀 토끼를 따라 뛰어갔어. 모퉁이를 돌았더니 내가 무엇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주에도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작은 회색 방 안에 있었어. 그 방에는 냄새나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고 창밖으로 내다본 하늘은 컴컴했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호루라기 소리 같기도 한 바람 소리가 들렸지. 한참을 컹컹 짖던 개도 무서운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 순간 방이 너무 세게 흔들려서 나는 넘어지고 말았어. 집 전체가 빙그르르 돌면서 허공으로 붕 뜨는 게 느껴졌지. 바람 소리도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무서웠어. 잠시 후 집이 아기 바구니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땅으로 내려앉으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창밖은 더 이상 깜깜하지 않았고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 밖을 내다보니 멀리까지 쭉 뻗어있는 노란 벽돌길이 보였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키 작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또 어떤 주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숲속이었어. 멀리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노랫소리를 따라갔지. 이렇게 목소리가 예쁜 사람은 누굴까? 노래는 어느 탑에서 들려왔어. 하지만 탑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어. 얼마나 이상하던지. 그때 탑 꼭대기에서 반짝이는 밧줄이 내려왔어.
마치 금빛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것 같았지. 나는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거든. 나는 천천히 비단결 같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 내가 까마득히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어. 난 목소리 주인이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계속 올라갔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걱정이 되었어. 이 비단결 같은 밧줄은 뭘까? 만약 함정이라면 어떡하지? 저 꼭대기에 무서운 마녀가 있다면? 하지만 난 올라가야만 했어. 누가 탑 꼭대기에 있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 탑 꼭대기에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느 날 오후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와일드 우드라는 숲이었어. 무섭도록 고요한 숲이었지. 장가지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어. 부러진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 순간 어두운 굴 속에서 세모난 얼굴 하나가 나를 지켜보다가 휙 사라졌어. 나는 서둘러 움직였지. 그런데 굴 앞을 지날 때마다 수상한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친구 토드랑 레트랑 같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등 뒤에서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 나는 더 빨리 걸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나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어. 그때 어디선가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작은 발로 걷는 듯한 소리였지. 어디서 들리는 걸까? 앞? 뒤?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 마치 숲 전체가 누군가를 쫓는 것만 같았어. 누구를 쫓는 걸까? 혹시 나를? 나는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속이 빈 나무 밑동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었지.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포에 떨었어. 말로만 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와일드 우드 악당들일까? 내가 위험에 처한 걸까? 나를 쫓아온 게 뭐라고 생각해? 지난주에는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였어. 나는 헤엄을 치고 있었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괴물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더니 나를 향해 다가왔어. 너무 무서워서 힘껏 헤엄을 쳤지만 괴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결국 내 몸은 거대한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 더 빨리 헤엄을 쳤어야 했는데 괴물은 한 입에 나를 삼켰고 난 뱃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 괴물의 뱃속에서 나는 정신을 잃었어. 한참 후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 앞은 먹물처럼 깜깜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용기를 내려 했지만 떨리기만 했어. 그리고 제페토가 보고 싶었어.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든지 날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스스로 탈출해야 했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서 나는 긴 코를 그쪽으로 돌렸어. 괴물의 뱃속에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그 빛에 다다랐을 때 난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보았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누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너도 상상하기 힘들 거야. 다음에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더욱 신나고 멋진 일들이 일어날 텐데 다음번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불 끄지 마. 불이 꺼진 집은 어둡다. 바깥보다 더 캄캄하다. 아무도 없는 방과 계단 끝, 화장실 안, 보이지 않는 곳들. 왜일까? 어두운 곳에 무언가 있을 것만 같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곳이 점점 늘어난다. 나는 어두운 곳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집안 모든 곳의 불을 다 켜고 다닌다. 그러면 엄마가 금세 불을 꺼버린다.
빈 방까지 불을 켜면 어떡하니? 왜 불을 켜고 자면 안 되는 걸까? 어두우니까 밤이지. 엄마가 불을 꺼버렸다. 잘 자. 그래도 역시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둠을 향해 말을 걸어보았다. 누구 있어? 있으면 있다고 말해봐. 없어. 나는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덥석 안겼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고. 진짜로 들었어. 무슨 말이니? 없다고 말했어. 없다면서 왜 말을 했을까? 참 이상한 귀신이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다시 자렴. 화장실에 혼자 왔다. 엄마! 엄마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다. 안 들리는 걸까? 엄마, 거기 있지? 그러자 어디선가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다. 없어. 역시 있어. 얼른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온 집안 불을 다 켰다. 밝게 만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해. 그만 좀 해. 엄마가 또 불을 꺼버린다. 귀신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손전등을 가져왔다. 어두운 곳에 사는 귀신은 분명 빛을 무서워할 거야. 나는 어둠을 향해 말했다. 갑자기 나타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불 좀 꺼줘. 또 소리가 났다. 어디 있어? 나는 어두운 곳에 있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니야. 한번 불을 꺼봐. 온통 캄캄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 이게 나야. 이렇게 새까만 게 바로 나야. 이러면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것 같은데. 눈을 떠봐. 내 귀로 뭐가 보이니?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아주 많아. 뭐지? 우와! 별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 불빛이네. 엄청나게 많은 집에서 나오는 빛이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난다. 어둠에 녹아들어 밤하늘을 날고 있다. 굉장해. 밤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 어두우면 더 잘 보이는 법이야. 어둠이 우쭐하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여행했다. 밤 공기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다. 자세히 보니까 동물들도 보인다. 모두 어두운 걸 좋아하는구나. 불빛에 모여드는 건 벌레뿐이네. 아! 여긴 너무 밝아. 도망치자, 도망쳐. 펑! 불꽃놀이다. 아, 뜨거워. 깜짝 놀랐네. 밤은 조용해서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어두운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며 넘실거린다. 꼭 빨려들 것만 같다. 바다 저쪽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어둠이 나를 감싸더니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내려갔다.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인다. 저기로 가면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난 못 가. 넌 누구야? 아직 아무도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이야.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불빛에 가까워지자 어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여긴 어딜까? 잘 잤니? 눈을 뜨자 엄마 얼굴이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 다녀왔니?
어두운 곳이여.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서 와. 뭔가 특별한 아저씨. 다정 아저씨는 30살이에요. 가위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평범한 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신발을 신었어요. 딱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다정 아저씨의 머리카락이 꽤 길다는 거였죠. 다정 아저씨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긴 머리카락을 깨끗이 감았어요. 정성스레 말렸고요. 머리카락이 음식에 닿지 않게 조심조심 아침을 먹었죠. 바쁘게 회사에 가다가 머리카락이 전철문에 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정 아저씨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문은 다음 역에서 또 열리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에 사장님이 다정 아저씨를 불렀어요. 다정 씨, 머리는 계속 기를 겁니까? 그렇게 긴 머리는 우리 회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다정 아저씨는 날마다 멋지게 꾸몄지만 사장님은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다정 아저씨는 계속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가 길다고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쓸모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꽤 즐거움을 주었고요. 머리를 기른 지 한참이 지났어요. 회사에 가던 다정 아저씨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만큼이나 자랐네. 다정 아저씨는 그날 회사를 마치자마자 곧장 집에 돌아왔어요. 드디어 다 길렀군. 아저씨는 가장 잘 드는 가위를 골라 긴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다정 아저씨는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어딘가로 붙였어요. 다음 날부터 다정 아저씨의 아침 시간은 훨씬 편해졌어요. 전철에서도 아무도 아저씨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정 아저씨의 짧아진 머리에 누군가는 실망했어요. 누군가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누군가는 아주 기뻐했어요. 머리카락 기부증서, 기부자 이다정. 보내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은 백혈병 소아암으로 힘든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꿈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얼마 있다 다정 아저씨한테 머리카락을 잘 받았다는 편지가 왔어요. 아저씨는 행복했어요. 다정 아저씨의 머리카락 이야기는 회사 사람들한테도 알려졌어요. 다정 씨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든대요. 다정 씨 머리카락 얘기 들었어요? 치료받느라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에게 준 거래요. 오호! 다정 아저씨 이야기에 가장 크게 감명받은 사람은 바로바로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곧장 다정 아저씨를 불렀어요. 다정 씨, 머리카락을 얼만큼 길러야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죠? 3번의 겨울이 지나고 3번째 봄이 왔어요. 이 정도면 됐으려나? 머리 긴 사장님은 행복했어요. 사장님을 바라보는 다정 아저씨는 뿌듯했고요. 사장님도 곧 위대한 가족. 아빠, 엄마, 큰형, 누나, 작은 형,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저마다 위대해요. 위대한 아빠는 힘센 천하장사예요. 코 고는 소리까지 아주 우렁차죠. 위대한 엄마는 무슨 일이든 척척 잘하는 슈퍼우먼이에요. 잔소리도 엄청 잘하죠. 위대한 큰형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권투 선수예요. 물론 우리한테도 절대 진 적이 없죠. 위대한 누나는 우아한 발레리나예요. 얼마나 우아하게 춤을 추는지 집이 들썩들썩해요. 위대한 작은 형은 무엇이든 쓱쓱 잘 그리는 화가예요. 작은 형이 붓만 들었다 하면 집안이 미술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저마다 위대해서 함께 있는 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각자 높이, 더 높이 벽을 쌓았어요. 벽은 점점 더 높아져 성이 되었어요. 드디어 위대한 가족은 따로따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어요. 위대한 가족은 따로따로 지내는 게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나도 너무나 심심하고 답답했어요. 나는 참고 참다가 뿡! 뭐야? 무슨 소리지? 잉? 막내인가? 막내야! 위대한 가족은 내가 걱정되어 와르르 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나왔어요. 그냥 답답해서 방귀 뀐 건데. 뭐? 방귀? 위대한 가족은 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대한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치울까? 위대한 가족은 함께 무너진 벽을 치웠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저마다 위대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함께일 때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았어요. 내가 위대한 방귀쟁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힘들 때마다 내 방귀 한 방이면 해결되거든요. 위대한 가족 이야기 끝! 추석에도 세배할래요. 우와! 민우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갖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가 저절로 척척 멋진 로봇으로 변했거든요. 철컥 윙, 철컥철컥 윙윙. 로봇은 다시 멋진 비행기로 변하더니 창문 밖으로 슝 날아가 버렸어요. 민우는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 주위를 살폈어요. 하지만 변신 로봇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휴, 꿈이었구나. 민우는 무척 실망했어요. 그때 엄마가 방에 들어왔어요. 민우야, 오늘은 추석이란다. 얼른 일어나 세수하고 한복도 입어야지. 엄마 말에 민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이 추석이라고? 그럼 빨리 한복 입고 세배해야지. 민우는 욕실로 달려갔어요. 언제나 엄마에게 씻겨달라 조르더니 오늘은 치카치카 쓱쓱 혼자서도 잘 씻네요.
히히, 세뱃돈 받아서 변신 로봇을 살 테야. 엄마, 빨리 한복 입혀줘요. 어서 세배하고 싶은 마음에 민우는 엄마를 졸라댔어요. 띵동, 띵동. 어느새 작은 집 식구가 도착했어요. 민우야, 잘 있었니? 민우 오빠 안녕? 민준이와 민지가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민우는 차례상 차리는 엄마를 도왔어요. 빨리 차례를 지내야 세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착하기도 하지. 어른들이 민우를 칭찬했어요. 차례상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놓였어요. 민우가 침을 꼴깍 삼키자 할아버지가 민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배고파도 좀 참으렴. 차례부터 지내야지. 드디어 차례를 지냈어요. 민우는 아빠가 절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했죠. 이야, 민우가 절을 아주 잘하네. 어른들이 민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민우 머릿속엔 온통 딴 생각뿐이었어요. 차례가 끝나면 얼른 세배해야지. 할아버지, 오늘은 떡국 안 먹어요? 민우가 할아버지에게 여쭤보았어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송편을 먹는 거야. 떡국은 설날에 먹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송편을 하나 집어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부른단다. 추석날 아침 지내는 차례는 한 해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야. 추석이 오기 며칠 전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여름 동안 자란 잡초를 베는데 이걸 벌초라고 해. 추석날 성묘를 가면 묘가 잘 있나 살피고 그 앞에서 절을 올린단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말을 돌며 한바탕 신명나게 놀이를 벌였어.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소싸움 놀이도 했지. 여자들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술래를 했단다. 할아버지 말은 계속 이어지고 민우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서 세뱃돈을 받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민우가 갑자기 넙죽 절을 했죠. 민우는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 아빠에게 넙죽, 바둑두는 작은 아빠 삼촌에게도 넙죽, 다과상 차리는 할머니 작은 엄마에게도 넙죽. 하하, 우리 민우가 절을 참 잘하네. 다 컸구나, 다 컸어. 어른들은 민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뱃돈은 주지 않았죠. 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두 손을 벌렸어요. 허허, 민우야. 추석에는 세배하는 거 아니야. 세배는 설날에 하는 거란다. 민우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으앙, 내 세뱃돈, 으앙, 내 변신 로봇. 토닥토닥 엄마가 민우를 달랬어요. 추석날 달님에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오늘 밤 엄마랑 달님 보러 갈까? 민우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민우는 엄마 아빠와 뒷동산에 갔어요. 달님, 저에게 변신 로봇을 주세요. 그럼 더 착한 아이가 될게요. 민우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어요. 달님은 민우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아멜리아 할머니의 정원. 옛날에는 아멜리아 할머니 가족이 샘송거리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생선튀김도 팔고 감자튀김도 파는 가게에서부터 쭉 돌아 큰 길까지 말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고양이 무스타파와 함께 56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높은 담을 사이에 두고 밋밋한 3층짜리 집이 옆에 있습니다. 매일 할머니는 정원에 나가 일했습니다. 마치 밋밋한 옆집에 아무도 없는 양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별난 이웃이란 바로 이런 거야. 할머니는 무스타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점점 정원 가꾸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장미나무는 너무 커서 가지를 칠 수 없었고 예전에 아름답던 잔디밭은 이제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는 정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도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네 닭은 보통 닭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황금 깃털의 중국산 닭으로 경연대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닭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닭장에 가서 한참 동안 닭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봄이 되자 할머니는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오기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솜털이 보송보송한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단 몇 초라도 병아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가족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고양이 무스타파는 병아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달랐어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토니는 밋밋한 3층 발코니에 나와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병아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태리 고향집에서 토니와 아내 도나는 닭과 염소 그리고 과일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마당 없는 집에 살고 있지만요. 살아가기란 힘든 거야. 토니는 할머니가 키우는 병아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고 말고. 아드리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으면 배추와 호박을 심고 싶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할머니네 연못에서 오리들이 노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마티노비치 씨네 아이들도 담 너머 할머니 정원을 엿보면서 뽕나무에 타이어 그네를 맬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니콜레는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도 할머니네 정원에서 나는 장미 냄새에 이끌려 멈춰서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할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너무 수줍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할머니는 말을 걸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싸늘한 어느 날,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샘송거리를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 같았어요. 할머니는 정원이 바람에 휩쓸리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벌벌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테라스에 쳐놓은 줄무늬 파라솔, 분홍 장미, 많은 화분들, 쓰레기통, 그리고 닭장 지붕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맙소사, 닭장까지! 할머니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닭장 지붕이 날아가 담벼락에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는 바람에 날려 담을 넘어가
주차장에서 나뒹굴었습니다. 닭들도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까지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넘어졌습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도 이웃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온통 비를 맞으면서도 닭들을 쫓아다니고 할머니 물건들을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치마를 바로잡아 입었습니다. 맙소사, 이를 어쩌지? 걱정 마세요. 도나가 말했습니다. 이리 들어와 앉으세요. 따끈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아담한 도난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토니와 이웃 사람들은 날아간 닭을 모두 잡았습니다. 뽕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던 수탉까지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함석판을 모두 찾았다가 닭장 지붕에 얹고 못질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정원을 치워드릴게요. 아드리안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담 없이 지내셔야죠? 그래야겠지.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담 없이 지내야지. 할머니도 수긍했습니다. 안뜰엔 배추를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드리안이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말했습니다. 배추? 좋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좋지. 나는 호박을 저쪽에 심곤 했었는데, 아드리안 생각은 어때? 이듬해 봄에 할머니네 닭이 병아리를 깠습니다. 12마리나 되는 솜털 보송보송한 병아리를. 할머니는 이웃 사람 모두에게 병아리를 보여주었습니다.